네, 이번 시간에는 좋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죠. 자바 초급 수준이죠. 네. 객체 지향의 특징, 뭐 주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객체 지향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위키에서 가지고 온 건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각의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사실 객체들의 모임, 그리고 또 뭐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뭔가 객체들이 서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된대요.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뭐만 바꾸면 우리 많이 수정해야 되잖아요. 네.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마치 키보드 마우스를 새로운 키보드 마우스로 갈아 끼우듯이 컴퓨터 부품을 메모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부품을 꼽고 갈아 끼우듯이 컴포넌트를 쉽고 유연하게 변경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한 객체 지향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궁극의 유연함과 궁극의 변경이 용이한 방법, 그래서 바로 객체 지향의 핵심,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다형성입니다. 이제 폴리몰피즘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으로만 배운 다형성 말고 제가 진짜 다형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이 다형성이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형성을 실세계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항상 여러분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세계로 비유하면 잘 안 맞아요. 이게 1대1로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실세계로 비유하면 이해하기는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역할과 그 역할을 직접 행하는 구현으로 세상을 구분을 해볼게요. 약간 쉽게 얘기하면 역할이 인터페이스고 구현이 실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예제입니다. 네, 자, 운전자와 자동차 예제를 들어볼게요. 운전자라는 역할이 있고 자동차라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라는 역할을 뭐 예를 들어 K3라는 자동차가 구현을 하고 아반떼라는 자동차가 구현하고 테슬라 모델 3, 네, 저의 꿈의 차 언젠가는 구입할 네.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동차 역할을 이 세 개의 다른 자동차들 구현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운전자는 K3를 타다가 아반떼로 차를 바꿔요.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란 역할에 대한 구현만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바뀌어도 운전자한테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자동차가 바뀌어도 운전자한테 영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방금 앞에서 했죠.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동차 역할을 K3에서 테슬라로 바꿨어. 그래도 운전자는 그냥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내가 테슬라를 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내가 비행기 정도 타면 새로운 완전히 그건 바뀌는 거니까 다른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지만 자동차끼리 바뀔 때는 내가 새로운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고 그냥 운전할 수 있죠. 왜 그런 것이냐면 이게 여러분 자동차 역할의 인터페이스를 다 따라서 이 자동차를 구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운전자는 뭐만 알고 있나요? 자동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 자동차 역할에 대해서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라는 역할을 만들고 그 구현을 분리한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뭐 자동차 업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라 표현보다는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운전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가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몰라도 되죠. 그리고
이 뭔가 이 구현 애들이 내부적으로 바뀌더라도 어쨌든 자동차 역할만 그대로 맞춰서 하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바뀌어도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안 주죠. 심지어 아반떼를 테슬라 모델 3로 바꿔도 운전자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대상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차가 나와도 기존 자동차 역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으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죠. 자동차 세상을 무한히 확장 가능한 거예요. 기름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역할만 구현하면 되잖아요. 대상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역할과 구현으로 세상을 구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자동차 역할을 여러 개 구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와도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걸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예제를 더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공연 무대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있어요. 그러면 로미오라는 역할이 있고 줄리엣이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로미오라는 역할을 장동건이 할 수도 있고 원빈이 할 수 있고 뭐 저나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줄리엣이라는 역할을 김태희가 할 수도 있고 송혜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개발자분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다른 무명 배우로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할 때는 배우는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최후의 경우에 만약에 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 무명 배우로라도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공연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에서 여러분 보면 이 역할과 구현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변경 가능한 대체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바로 유연하고 변경에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내부 구조를 몰라도 돼요. 로미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줄리엣이 예를 들어서 로미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로미오 역할을 해요. 근데 줄리엣 역할을 김태희가 하든 송혜교 하든 몰라도 되잖아요. 내가 대본만 보고 충실히 대본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지 줄리엣 역할을 누가 할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로미오가 클라이언트고 줄리엣이 서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줄리엣이라는 거에 구현이 바뀐다고 해서 로미오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른 대상으로 대체가 가능을 합니다. 네, 요게 바로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이 다양성을 실생에 비유한 것들의 예시로 방금 이제 운전자, 자동차, 공연,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세상 인터페이스들 다른 걸로 꼽는 거, 키보드 쓰다가 그 시끄러운 기계식 키보드 쓰다가 리얼포스 무접점으로 바꿔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코드상에서는 정렬 알고리즘이 뭐 기능만 똑같으면 성능이 더 나은 알고리즘을 교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할인 정책 같은 것도 기존 로직에서 정책 로직이 바뀌어도 뭐 기존 코드를 바꾸지 않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역할과 구현으로 세상을 구분을 하면, 그러니까 역할과 구현으로 이거를 딱 구분을 하면 세상이 단순해지고 유연해지고 변경도 편리해져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핵심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는 대상 역할의 인터페이스만 알면 돼요. 아까 공연에서 로미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줄리엣 역할에 대한 대본에서의 줄리엣 역할만 알면 되지 김태희가 할지 송영교가 할지 하면 어떤 무명 배우가 할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구현 대상의 내부 구조를 몰라도 돼요. 그죠? 아까 자동차 기억나시죠? 자동차가 막 디테일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엑셀 밟으면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는 구현 대상의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네. 갑자기 뭐 내부 구조가 기름차에서 전기차로 바뀐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그냥 엑셀 밟으면 가고 운전대 돌리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구현 대상 자체를 변경하려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K3에서 테슬라로 바꿔도 뭐 반대로 테슬라에서 K3로 바꿔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전기차가 나와도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과 구현을 분리하는 거에서 오는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을 차용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바 언어에서는 이 다형성이라는 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다형성이라는 걸 이걸 해결하는데요.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역할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현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나 구현 객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체를 설계할 때 역할과 구현을 명확히 분리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체를 설계할 때 일단 역할, 인터페이스를 먼저 딱 설계를 해서 부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구현 객체를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꼭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일반 상속 관계도 다형성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인터페이스 하는 게 낫겠죠. 네. 뭐 인터페이스는 다중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상속 관계는 또 단일 상속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죠. 자, 핵심은 구현보다 인터페이스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네, 그래서 이 다형성을 지금부터 또 쭉 풀어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코드로 풀어가는 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설명하기 전에 객체 협력이랑 관계부터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는 객체는 없어요. 우리가 다형성을 공부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형성이라는 게 부모가 있고 그걸 구현한 거고 클라이언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사람,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뭔가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객체 클라이언트와 객체 서버가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집니다. 서로 요청하고 응답하면서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이제 단순한 객체끼리 요청을 하고 응답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더 개념이 커지면 여러 서버끼리, 시스템끼리 또 요청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요청하는 그냥 그림을 그렸고요. 클라이언트는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서버가 또 클라이언트가 돼서 다른 서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응답이라는 개념이 뭐 데이터를 넣어서 리턴 값이 꼭 없어도 돼요. 뭘 내부적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고 리턴 값이 고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행위를 하는 게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행위를 하면 그냥 요청이 응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 이제 자바 초급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너무 중요한 자바 초급으로. 자바 언어는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했나요? 생각을 해보면 오버라이딩. 자, 여러분 잠깐 오버라이딩이랑 다양성 기억이 안 나면 잠깐 강의를 중단하고 잠깐 자바 기초책을 봅시다. 네. 팩을 보고 봅시다. 저 처음에 이제 오버라이딩 너무 헷갈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오버로딩은 여러 개 많이 초과해서 로딩했다 해서 이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한다고 기억하고 오버라이딩은 이제 기능을 넘어서 타버린다고 해서 이제 재정의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옛날 기억이 나네요. 네. 자바 언어의 다양성은 이제 오버라이딩으로 아무튼 이제 동작을 하고 오버라이딩은 이제 자바의 기본 문법이고 결과적으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실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제 멤버 서비스가 지금 세이브랑 호출해서 인터페이스에 멤버 리파지토리 세이브를 호출하면 그 세이브 실제 어떤 애가 호출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가 현재 들어가 있으면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에는 세이브가 호출이 되고 JDBC 멤버 리파지토리께 있으면 객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 JDBC 멤버 리파지토리 세이브 호출이 되는 게 이제 오버라이딩이죠. 네. 다양성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실행 시점에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바 언어가 가진 이 다양성의 장점이고요. 물론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도 다양성이나 오버라이딩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멤버 서비스라고 보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뭐에 의존하나요? 멤버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멤버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합니다.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멤버 리파지토리에다가 여기 이제 이 멤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랑 JDBC 멤버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들이죠. 위에 보시면 멤버 서비스가 이게 이제 메모리 멤버 멤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JDBC 멤버 리파지토리로도 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양성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부모 타입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부모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자식들을 다 품을 수 있다. 네,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 자식이 대입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그냥 여담입니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완전 다르게
이 멤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나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애는 할당할 수가 없죠. 네. 자, 너무 기초적인 얘기긴 한데 그냥 여러분 네, 책 보기 귀찮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그러니까 멤버 서비스라는 이 파란색깔 클라이언트에 요 멤버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인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를 넣으면 이 두 번째 그림 파란색 클라이언트가 빨간색 그림을 좀 바라보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깔 JDBC 멤버 리파지토리를 넣으면 요 파란색깔 클라이언트는 초록색깔 서버를 보게 되고 세이브를 호출하면 초록색깔이 호출이 되겠죠. 초록색깔에 있는 그 세이브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DB에 실제 DB에 데이터를 넣는 그게 호출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다형성의 본질은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인스턴스를 실행 시점에 유연하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형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협력이라는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지 않고 서버의 구현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게 다형성의 본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클라이언트 파란 색깔 근데 빨간 색깔인지 초록 색깔이든지 바꿀 수 있죠. 멤버 서비스가 바라보는 거를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를 바꿀 수도 있고 JDBC 멤버 리파지토리로도 바꿀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다형성의 본질이에요. 클라이언트를 변경하지 않고 서버의 구현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실세계의 역할이라는 구현과 편리한 컨셉을 다형성을 통해 객체 세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덕분에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해지고 확장 가능한 설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세상에 나와도 그냥 탈 수 있잖아요. 돈이 좀 비싸긴 하네요. 네. 자, 그거를 이제 객체 세상으로 가져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메모리만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이브를 호출하면. 그런데 나 DB에 저장하는 거 필요한데 하면 기존 멤버 서비스 로직 전혀 손대지 않고 이 JDBC 멤버 리파지토리 구현해서 딱 꽂으면 그냥 DB에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 동작하는 거예요. 물론 JDBC 멤버 리파지토리는 개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요 클라이언트의 멤버 서비스나 또 다른 코드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장 가능한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죠. 네. 멤버 리파지토리의 구현체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터페이스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죠. 네. 세이브 말고 다른 메서드가 들어오면 이제 다른 메서드가 필요하면 또 다 따로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잘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계점은 이런 거예요. 역할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변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큰 변경이 발생합니다. 네. 자동차가 비행기로 바뀌면 기능이 엄청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클라이언트도 다 뜯어고쳐야 되고, 네. 구현한 애들 다 뜯어고쳐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을 예를 들어 보면 대본 자체가 변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본 쓰는 분들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네. USB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면 더 이상 그거 못 쓰겠죠. 기존 USB 인터페이스 쓰는 애들은.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설계할 때 인터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잘 설계하는 게 가장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단 이거는 이런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앱이나 아니면 요즘 웹도 클라이언트 많이 쓰죠.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완전히 웹을 독립해서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API 설계할 때면 서버 투 서버 API 설계할 때도 이 API 자체를 진짜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어도 최대한 인터페이스 자체가 안 흔들리게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개발자죠. 자, 근데 지금 스프링 얘기를 하는데 자꾸 객체 지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스프링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 객체 지향의 개념 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객체 지향의 꽃은 다형성이에요. 네. 스프링은 이 다형성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도와줘요. 스프링에서 이야기하는 제어의 역점, IOC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셔도 돼요. 뒤에 쭉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 PT 강의가 끝나면 이제 예제를 만들 텐데 그 예제 통해서 여러분 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제어의 역점, 의존관계 주입 이런 거는
다 다형성을 활용해서 역할과 구현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스프링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건 뭐냐면 이 다형성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어쩌면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을 사용하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공연 무대의 배우를 선택하듯이 구현을 편리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스프링 입문 강의를 보셨던 분은 느꼈겠지만 메모리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JDBC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JPA로 막 바꾸는데도 기존 코드에 영향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 가능했냐? 이거는 스프링의 DI 컨테이너, 의존관계 주입 이런 것들과 다형성이 합쳐져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편하게 듣고 뒤에 코드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스프링과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다형성 외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제 소위 솔리드라고 하는 좋은 객체 지향 설계의 5가지 원칙입니다. 면접에도 되게 잘 나오는 어떤 악덕 면접관한테 걸리면 솔리드에서 설명해보세요 라고 넣으시는 분들 진짜 저 많이 봤거든요. 면접에도 잘 나온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형성과 이 좋은 객체지향 설계 5가지 원칙 이걸 합쳐야 스프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